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켰는데, 댓글 남겨준 거 중에 도토리 지표 다시 올려주면 안 될까 하고 누가 여쭤봤는데, 지금 이거는 안 하고 있죠, 잘. 왜냐면 요걸 제가 작업해서 올리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예전에는 거의 매일 작업해서 올려드렸는데 전 접속자 수를 볼 수가 있어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근데 하루에 10명이 접속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너무 적고 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떨 때는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접속 안 한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작업을 해서 매일 올리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올렸을 때 올려달라라고 뭐 한 두세 명만 얘기를 했어도 계속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 지표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런저런 자료들을 그냥 다 모아서 어떻게 제 나름대로 약간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매수, 매도 뭐 이런 거 좀 판단할 수 있게 지표를 간단하게 만든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너무 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근데 그런 거에 좀 의존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 예상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사실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아요. 약간 어떤 유형이냐면, 지금 이거는 코스피인데 최근의 코스피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좋지는 않은데 약간 퀀트 투자자들한테는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런 거죠.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거 횡보가 잠깐 나왔다. 퀀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 횡보죠. 횡보 같은데 이럴 때는 약간은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거의 나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자기가 50대 50의 비중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주식이 50이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현금성 자산을 50 가져가고 주식을 50 가져간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때 50대 50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또 50대 50을 유지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때 주식 이만큼, 현금이 이만큼인데 주식이 올랐으니까 주식의 비중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식이 올랐으니까 주식이 이렇게 됐고 현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요 정도 됐으면 요만큼을 깎아가지고 현금으로 넘겨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떨어졌을 때는 현금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주식이 또 쪼그라들었죠. 그럼 요만큼 차익 난 거를 또 이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사이즈를 또 똑같이 만들어요, 주식하고 현금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장에서는 계속 그 작업만 반복해도 한 이 정도 기간, 2월 달에서 한 6월 달까지 이 정도면 한 10% 정도 수익 나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작업이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은, 좀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주식을 이럴 때 70 가져가고 현금을 30 가져갔는데, 이럴 때는 주식을 50을 가져가고 현금을 50을 다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을 그냥 30 가져가고 현금을 70 가져간다든지, 자기 전체 계좌는 이만한데 여기서 주식하고 현금을 계속 비율을 조절해가면서 그걸 맞추는 작업만 해도 거의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더 심해지죠. 여기서 이런 거가 한번 나오면 거의 이때 다 뽑아먹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약간 전략적으로 뭔가를 세웠을 때 계획을 세우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그 계획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은 경우에 퀀트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은 거의 다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뭐 퀀트 투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하고 어떤 비율을 조절하고 이런 유형으로 약간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쪽에 좀 집중된 형태라서 이런 유형의 주식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뭐 이런 상승장이 나왔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아니면은 하락장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도 뭐 별로 안 좋죠. 제가 주식 성과가 제일 좋을 때는 이런 유형의 횡보장 나왔을 때 사실은 수익이 제일 좋거든요. 약간 비율 조절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까 댓글로 다시 돌아오면 이분이 어떤 유형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퀀트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런 이상한 유형의 투자를 하고 있던지 알 수는 없는데,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뉴스라든지 인터넷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처럼 얘기하는 거 봤는데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 건 경제에서 진짜 위험한 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디플레이션이 왜 겁나냐면 계속 떨어지는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계속 미루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똑같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똑같은 제품을 시간이 지나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소비를 미루게 되니까 결국에는 회사의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나중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의 정반대되는 개념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인상되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사려던 제품이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사려고 생각하는 제품을 오르기 전에 더 빨리 사버린다는 거죠. 시간 좀 더 지나면 오를 테니까 그냥 미리 사버리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소비량이 더 커지고 회사가 더 바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담배 가격이 오른다 만약에 발표가 난다고 쳐봐요. 한 달 뒤에 담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담배 피는 사람들 대부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평소에 담배를 한 갑씩 사던 사람들이 두 갑씩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담배값이 좀 있으면 오를 테니까 오르기 전에 쌀 때 더 많이 피우자 라고 해서 평소보다 더 해프게 담배를 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담배 회사가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빠르게 올라버린 건데 어찌되든 물가가 올랐다라는 현상만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무너질 듯이 좀 있으면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질 것처럼 떠드는 거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의 문제는 물가가 너무 갑자기 빨리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올리는 금리가 문제거든요. 근데 급하게 올라가는 금리의 속도를 늦추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주식 투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거, 천천히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물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볼 때. 다만 이제 물가가 너무 급하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그동안 굉장히 심하게 올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되 올리는 속도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원자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도 있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를 계속 한다 만다 이상한 뉴스들은 계속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전에 짧은 시간 동안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던 물가가 이제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약간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올린다. 물가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똑같이 금리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올렸죠. 금리를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올리니까 대가는 치러야죠.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이미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에 대한 대가는 이미 충분하게 치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말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물가가 과하게 오르면 안 좋죠, 당연히. 장기간 동안 물가가 굉장히 과하게 오르면 그걸 잡으려고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할 테니까 좋을 건 없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좀 부추기는 영상들이 많던데 내용을 보면 거의 좀 제가 들을 때는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약간 소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 약간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계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나는 주가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뭐 연 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다고 치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 계좌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인데 이 계좌 자체는 그냥 놔두고 지방식대로 가는 건데,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게 자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도 그렇고 이런 구간일 때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과하게 올랐다, 이런 구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약간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과하게 오른 거 아닌가. 왜냐면 이 계좌의 수익선은 거의 요런 선이었거든요. 요런 선이었는데, 이 정도 각도였는데 이것보다 과하게 밑에 와 있으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것보다 과하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다. 왜냐면 이 계좌는 항상 꾸준하게 이 선이니까, 이 정도 각도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찌됐건 이런 거는 저만의 그냥 기준이에요. 누구나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다 틀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때의 장보다 이럴 때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게 더 쉽거든요. 왜냐면 이럴 때 주식을 계속 어느 정도 비중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과하게 오르면 불안해요, 사실. 언제 떨어질까봐.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도 좀 편하게 주식하고 이럴 때도 편하게 투자하고, 요런 때는 수익 내기 되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코스피랑 상관없이 종목에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자료들을 저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필요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보다 보면 자료가 재밌어서, 예를 들면 이때 2020년도 뭐 3월달 바닥 찍고 요럴 때 주식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때 전혀 안 올랐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요렇게 갔는데 오히려 빠졌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요렇게 갔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KTNG, 뭐 담배 회사죠.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 상승장에서 뭐 별다른 상승이 없었죠. 이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막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사실 우량주들 사이에 좀 있어요. 업종별로. 뭐 그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코스피 전체 주가 지수랑은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제 생각은 뭐 이때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주식시장에 진입하기가 나쁘지 않다.